1교시에 처음 시작할 마지막에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해서 관련해서 이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그 영화 이 산업 중에서도 그 영화 산업을 추진하는 그 영화관이 저희 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죠. CDV라고 제가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CDV라고 한번 그냥 제 가칭을 정해보고요. CDV가 발음은 잘 안 돼요. CDV가 일단 하나의 영화관을 설정하는데 영화관을 설정할 때 일단은 뭐 스크린 상영관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 안에 뭐 캐릭터 사업을 판매하는 곳도 있겠고 뭐 매점도 있겠고 다음에 뭐 게임장 저희가 보통 청소년 게임장 뭐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된 개념이 성인 오락실인가요? 성인 게임장? 아무튼 청소년 게임장이 있는데 청소년 게임장을 보통 CDV가 전체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임대차 계약이나 장소 공간을 주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 임대를 합니다. 이제 X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8월 31일, 2016년 8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1일 30일까지 물론 이제 X업체가 이 공간을 임차해서 운영할 때 그 전부터 계속 재계약을 맺어왔을 거예요. 딱 1년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을 목표로 하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날짜를 맞춰보려고 하는 건데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가 이제 마지막 계약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CDV라는 업체에서 어떤 점포가 들어오든 간에 이 스크린 상영관에 관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점포를 점포에게 임대 주기를 원해요. 게임장이 아주 재밌는 게임이 많이 오면 관객들이 이걸 들렸다가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오러 오는데 더 재미를 높이겠다라고 치면 이 게임 장을 들리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부가적인 어떤 매출을 올리기 위한 부가적인 관객 유도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통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8월 31일까지 이후로는 내가 당신과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 해지라고 안 하죠.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끝나기 때문에 계약 기간 만료, 계약 종료 여기서 이제 통지했죠. 이거는 임의적으로 좀 날짜를 보면 2016년 4월 1일경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업체를 여기에 게임 업체를 들으려고 해요. 그 게임 업체가 들어오면 그 게임 업체가 들어온 이 공간들 스크린이나 또는 각종 부수적인 사업들이 더 잘 되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 장소를 놀러 오더라. 그러한 게임 업체를 이 공간에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격도 맞아야겠죠. 입찰 공고를 했어요. 2016년 5월 1일. 기간이 좀 있죠, 이제. 16년 5월 1일. 그리고 드디어 낙찰을 받았습니다. 2016년 같은 해 6월 1일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낙찰. Y업체가 받았습니다. Y업체가 X업체가 하다가 이제 2016년 9월 1일부터는 이제 Y로 바뀌겠죠. 계약 만료를 계속 한번 통지하고 Y업체, 기존에 있던 X업체한테 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수시로 내용증을 보냈어요. 이 사례에서 실제로.
계속 4월 1일 그리고 5월 1일 그거 끝난다. 너 그때까지는 다 철거해야 된다. 31일이니까 2, 3일 전에는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던 게임기들은 다 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내용님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낙찰을 받았는데 이 X업체는 나가기 싫었어요. 나 이거 너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지하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야? 저희가 이제 신문에 나오는 용어로 쓰면 갑질 아니야? 왜 갑자기 그거를 나가라고 해? 나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계약 만료 통지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CDV가 이제 협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낙찰이 받은 이후에도 계속 협상이 들어갔어요. 근데 Y 업체에서는 여기 게임 업체에 들어가서 2016년 9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이 또 들어가죠. 새로운 인테리어 해야 되죠. 그리고 청소년 게임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행정 절차를 좀 거쳐야 돼요. 전기 및 소방 안전 검증인가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걸 받아야 이 영업을 개시할 수 있거든요. 그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또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들어갈 게임기인데, 게임기가 현 시대 지금 시점에는 조금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게임기가 국내에서 제조한 그 게임기보다는 그 일본에서 제조한 게임기가 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거는 억대를 가기도 하고, 일반적이다 그러면 몇 천만 원. 근데 이 게임이 한두 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Y업체가 계속 CDV 측한테 물어본 거예요. X업체한테 물어볼 수는 없죠. 자기 전 임차인인데 너 나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직접 물어볼 아무런 계약적 근거가 없죠. 계약 근거는 CDV하고 이렇게 맺을 예정이고, X업체하고 이미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맺기기 때문에 Y는 계속 CDV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CDV한테 확답을 받았죠. 16년 한 7월 15일 날쯤에 이제 구두로 통지를 받았어요. X업체는 나가는 게 확실하다. 너 새로운 사업 준비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종 비용을 투입하기 시작했죠. 인테리어 계약 체결, 나가야 이제 인테리어 하니까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그 전기 안전, 소방, 점검 사설 기관을 통해서 인증서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그리고 게임기를 계약금을 걸고 사놓고, 그리고 9월 1일 날 바로 그것을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업체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어찌됐든 잔금이 남았기 때문에 수억 원, 예를 들어 5억 같은 경우에 5억의 총 비용이 든다 그러면 5억이 전부 나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비용이 들었다 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8월 31일 날이 됐는데 X업체가 안 나가요. Y업체는 이제 발이 동동 구른 거죠. 방금 굴렀어요. 10월 1일 됐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요. X업체가. 실제 이 사례에서 2017년 예를 들어서 한 5월 달까지도 안 나갔어요. X업체가. 어떻게 해야 되죠? Y가 너무 큰 대기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용산에 있는 영화관이다 라고 치면 용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Y 입장에서는 CDV의 눈치를, 여기서만 계약이 문제되거나 만약에 자기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나머지 영화관에 있는 계약도 문제 생길까봐 전전긍긍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진짜 믿을 수 없는 데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두로 계약을 한다고 새로운 사업을 점포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다 준비해라 라고 말을 해놓고 나중에 난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불신 관계가 아주 싶었죠. 그리고 갑질도 난 당하기 싫다. 그래서 소송을 드디어 걸었습니다. Y가. 한 2017년 한 8월 달쯤에 여름에 Y가 소송을 걸었어요. CDV에게. 무슨 소송을 걸었을까요? 문제죠.
손해배상 청구를 했겠죠. 손해배상 청구. 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거 계약 위반에 의해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한 건가요? 아니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걸 청구 원인에 적어야 되니까. 청구 취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가요? 자, 법률관계는 입찰 공고를 하고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낙찰 받으면 계약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낙찰 받으면 계약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니까. 계약이 아닙니다. 낙찰 받았을 때의 이 사람의 지위는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자있을 뿐이지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불법행위를 청구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저희 민법 535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는 좀 어렵지만 이게 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마치 계약이 예정되어 있거나 계약을 체결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개업 준비, 계약 이행 준비 비용을 다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계열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래서 이거 판례가, 그러면 계약 체결하는 그 직전에 신뢰를 보호하는 그런 책임이기 때문에 계약이냐 불법행위냐 판례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말을 했어요.